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의 돌싱이랍니다. 제가 돌싱이 될 줄은 상상도 못했지만 사람 인생이라는 게 한치 앞을 모르는 거 아닐까요? 저는 장기간 연애를 하다 헤어지고 그 다음 연애를 짧게 하고 바로 결혼으로 간 케이스입니다. 지금 남편과는 8개월 정도 만난 시점에 서로 뜻이 맞아서 결혼을 선택하게 되었고 과하지도 그렇다고 부족하지도 않은 정도의 생활이었어요. 남들처럼 대출 끼고 집도 마련했고 저희가 모았던 적금을 깨서 가전 살림살이들을 장만하여 그렇게 결혼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정년기에 딱 맞춰서 1살 위인 남편과 결혼을 했던 터라 양가에서도 특별한 반대는 없었습니다. 저희가 결혼을 9월에 했는데 시어머니 생신이 10월이셨어요. 결혼 후 첫 가족 행사이고 어머니의 첫 생신이라서 신경 써서 챙겨드리고 싶어서 캘린더에 미리 표시해두고 그날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남편에게는 여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저보다 1살 아래였고 평소 모습을 봤을 때 뭔가 꾸미는 것도 참 좋아하고 아무래도 아들보다는 딸이 엄마에 대해서 더 잘 알겠지 싶어서 아가씨에게 도움을 청했어요. 아가씨, 혹시 지금 통화 가능해요? 아, 네, 새언니. 괜찮아요. 무슨 일이세요? 다름이 아니라 다음 달에 어머니 생신 있잖아요. 근데 뭘 해드리면 좋을지 고민이라서 혹시 아가씨한테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싶어서 전화했어요. 아, 네. 얼마 생각하는데요? 네? 얼마 쓸 거냐고요, 엄마 생일에. 아, 딱 금액을 정해두진 않아서요. 뭐 필요한 거 있으신 거 말씀해주세요, 아가씨. 아니, 새언니, 필요한 게 있는 게 아니라 얼마를 쓸지를 알아야 수준에 맞춰서 말해주죠. 저희 엄마는 명품 아니면 가방 신발은 들고 신지도 않는 사람이고 향수도 명품 브랜드 것만 사용하니까 언니가 엄마한테 얼마나 쓸 수 있는지 알아야 제가 추천을 해주죠. 아, 그렇군요. 그럼 요즘 제일 필요하신 게 옷이나 향수, 가방 이런 거일까요? 늘 필요하죠. 명품백 받아서 싫어하는 여자도 있나요? 새언니는 새언니 엄마 생신인데 뭐 해드렸는데요? 아, 저희 집은 간소하게 축하해주는 정도라서요. 아, 언니가 그럼 알아서 하세요. 저도 애매하네요. 금액대 말도 안 하니까. 아참, 그리고 엄마 생신 때마다 친구분들 집에 초대해서 식사하는데 그거 이제 언니가 차리면 되겠네요. 그동안 출장 음식 불렀는데 시어머니 첫 생신상 잘 차려봐요. 엄마 측근들만 오는 자리니까 화이팅 하고요. 인원은 12명이에요. 저희 가족 빼고요. 네? 그럼 저희 다 포함해서 17명이요? 좋은 마음으로 전화했다가 된통 당하고 끊은 전화. 이어서 어머님 전화도 받게 되었죠. 아, 민주야, 나다. 다름이 아니라 그 내 생일날 원래 친한 지인들 초대해서 같이 식사했거든, 늘. 근데 이제 너도 며느리고 가족이 되었으니 그날 인사도 제대로 하면 좋을 것 같아. 그리고 며느리가 있는데 출장 음식 부르면 내가 조금 면이 안 서니까 너가 잘 좀 준비해봐라. 아, 네, 어머님. 제가 그렇게 많은 양의 음식을 해본 적이 없어서. 그런데 혹시 음식을 어느 정도 해야 될까요? 메뉴는 어떤 게 좋을까요? 그건 네가 알아서 해야지. 네가 음식을 할 사람인데 아무튼 그날 5시까지 모이니까 그 전에 와서 딱 깔끔하고 고급스럽게 세팅을 해놔야 해. 알겠지? 그리고 혹여나 사온 음식 상에 올릴 생각 말고. 네, 알겠습니다, 어머니. 세상 태어나서 17인분의 음식을 해본 적이 없었기에 미치겠더라고요. 제가 음식 솜씨가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고 무엇보다 메뉴 구성이며 머리가 새하얘졌습니다. 파티 음식 강습을 받을 수 있는 요리교실 같은 게 있길래 급하게 배우러 갔고 메뉴도 대충 구성하고 어느 정도 그림이 그려지고 나서야 한숨을 돌렸죠.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음식들이 식지 않으려면 시댁에 가서 음식들을 싹 다 해야 하는데 솔직히 제 주방도 아니고 옆에서 지켜보시면 너무 부담스러울 것 같아서 온 신경이 이쪽에 가게 되더라고요. 대망의 시어머니 첫 생신날 저는 오전 7시부터 시댁으로 출발해서 근처에서 장을 보고 음식을 시작하려 했는데 상황이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민지야, 너 지금 내 생일상 차리려고 하는 거야? 아네, 어머님. 지금 시작해야 시간 맞출 수 있어요. 아니, 그건 네 사정이고 아침에 왔으면 아침을 차려서 시부모님께 대접하고
인사를 하는 게 상식적으로 맞지 않니? 난 네가 아침부터 온다길래 밥 준비도 안 하고 기다렸더니만 이게 뭐니? 네 시아버지 아침은 꼭 드시는 양반인데 20분 내로 아침 준비해라. 와, 안 그래도 17인분의 생신상으로 정신이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아침까지 차리라는 시어머니 때문에 속에서 열불이 났지만 불례 시간도 없이 급하게 아침을 대충 차려드렸습니다. 있는 반찬과 콩나물 김칫국을 끓여서 드렸는데 네, 뭐 각오는 했지만 부실한 아침이라고 욕을 먹었죠. 그치만 욕을 먹고 기분 나빠할 시간도 없이 저는 생신상 준비에 열을 냈고 시무랑 신우의 얄미움은 끝도 없었습니다. 새언니, 저희 샵 좀 다녀올게요. 아, 샵 다녀오시려고요? 다녀오세요. 네, 엄마도 오늘 예쁘게 메이크업이랑 머리도 해드리고 저도 좀 하려고요. 엄마 지인들 중에 잘 사는 집안들이 있거든요. 거기 장가 안 간 아들들도 좀 있고 잘 보여서 시집이나 가게요. 부잣집으로. 아, 네. 차라리 나가라. 그래, 나가라 싶었던 게 옆에서 참견을 자꾸 해서 정신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렇게 두 사람이 나가고 이제는 아버님이 시작하셨어요. 예사아가야, 나는 점심 1시에 먹는다. 아, 네, 아버님 알겠습니다. 아버님 혹시 김치볶음밥은 싫어하시나요? 국이나 찌개, 그리고 반찬 4개 이상 늘 이렇게 먹는다. 아, 네, 아버님 알겠습니다. 진짜 가지가지 하고 있네라는 말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뻔했지만 잘 참고 김치찌개를 급하게 끓여서 어머니 밑반찬과 계란말이를 해서 드렸습니다. 저는 음식 준비하느라 아침 점심은 무슨 먹지도 못하고 하루 종일 주방에서 쩔쩔 매는데 어찌나 얄미운지 정말 그 한 끼 대충 좀 먹지 화가 치밀더라고요. 겨우겨우 시간에 맞춰 상차림을 다 했고 어머님이 요구하신 고급스러운 파티 분위기로 꾸미느라 정말 일을 먹었습니다. 20명 정도 앉을 수 있는 테이블과 의자가 있긴 했는데 테이블 2개를 붙여야 했고 이게 주방 쪽에 있는 건데 거실을 싹 치우고 거실로 옮기느라 정말 일을 먹긴 했어요. 내가 왜 이렇게까지 챙겨야 하지 싶긴 했지만 제가 쏟은 노력이 있기에 그만큼 좋아해주고 좋은 결과가 있겠지 생각하면서 저도 조금 추스리고 손님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우, 며느리가 이걸 다 차렸다고? 세상에, 숙자, 너 며느리 잘 봤네. 차린 게 별로 없지? 이제 막 결혼한 새댁이라서 솜씨를 부릴 줄 몰라서 내년에는 더 기대해봐야지. 이 정도면 진수하고 성찬이가 놀래겠는데? 허허. 인원이 다 차니까 정말 순식간에 시끌벅적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앞이 더러워지면 제가 그때그때 치워야 했고 빈 음식 빼고 다시 채우고 어느 정도 드셨을 때 과한 음식들 싹 치우고 과일 안주 같은 걸로 2차를 하시도록 테이블을 싹 정리해야 했고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었죠. 더 서러운 건 퇴근하고 오기로 했던 남편이 야근이 잡혀서 오지도 못해서 저 혼자 저 낯선 곳에서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던 중 선물 증정식이 있었고 저도 제가 준비해온 선물을 드렸습니다. 아가씨랑 통화를 하고 남편과 상의를 해본 결과 명품 가방 아니면 솔직히 의미 없을 거라고 그날 지인들도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해야 할 거라는 남편의 말이 있었거든요. 매번 이렇게 생신 때마다 못하고 첫 생신이니 이번에는 그렇게 하자. 대신 친정엄마께도 비슷한 가격대로 당신이 해주는 걸로 해주기로 하는 걸로 합의를 봤습니다. 어머! 민주의 센스 좀 봐. 너 내가 이거 찜해둔 거 어떻게 알았니? 어머 세상에, 너네 이거 알지? 돈 좀 쓸 줄 아네, 우리 며느리가. 아, 어머니 잘 어울리시네요. 그럼 이게 딱 디자인도 컬러도 내 거거든. 고맙다 얘, 잘 쓸게. 여기까지는 그런대로 분위기가 좋았는데 문제는 갑자기 지인들의 며느리 자식 돈 배틀을 하면서 분위기가 확 쌀벌어졌습니다. 숙자 너는 가만 보면 내가 정말 착해. 며느리 기 안 죽이려고 애써서 좋다고 하는 거 봐. 그게 얼마나 한다고 얘. 우리 며느리는 명품 가방에 5만 원 현금 단말로 300만 원 더 넣어서 줬어. 그 정도는 해야 시어머니 생신 챙기는 거지. 안 그래?
그렇긴 하지. 나는 내 며느리 이런 음식 같은 거 못하게 해. 그 손으로 버는 돈이 얼만데. 피부과 의사인 거 알지? 돈 버느라 바빠서 1년에 한 번 볼까 말까 한데 다달이 주는 돈이 몇백이야. 그러니 안 이쁘겠어? 그래 맞아. 요즘 누가 이런 고전적인 밥상을 차려. 조금 놀래긴 했어 나도. 돈이 최고지 돈이. 정말 정성스레 요리교실까지 가서 배우고 하루 왼종일 차리는 생신상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지면서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더라고요. 들었니 민주야? 시어머니 생신은 이렇게들 챙기는 거야. 다음 생일 때는 기대하마. 방금까지 좋다고 그렇게 가방 보고 좋다고 난리치던 시어머니도 기분이 확 상하신 티를 저에게 내셨고 그냥 집으로 가라고 하시더라고요. 민주, 잠깐 방으로 와볼래? 네. 이제 집으로 조용히 가. 너 가방이랑 옷 여기 있지? 아, 네. 어머니, 인사 안 드리고 그냥요? 아유, 눈치가 왜 이렇게 없어, 너는? 그리고 귀한 내 지인들인데 상차림이 그게 뭐니? 한식집이야? 우리가 한 끼에 몇십만 원씩 내고 밥 먹는 사람들인데 고작 그 밥상 먹자고 여기까지도 왔겠냐고. 다음부터 요리를 할 때는 메뉴 수준을 업그레이드 하도록 해. 알겠니? 너가 지금 나가서 인사하면 왜 가냐고들 할 거 아니야. 그니까 조용히 가라고. 내가 어련히 알아서 말할 테니까. 아, 어머니, 그런데 저 그 밥상 차리느라고 요리교실까지 다녔어요. 정말 노력하고 노력해서 차린 생신상이에요. 근데 뭐 어쩌라는 게냐. 수준이 안 맞는 걸. 이래서 수준이 중요한 거야, 수준이. 너희 집에서야 뭐 그 정도 차리면 진수성찬이겠지만 우리는 단촐한 한 가지의 메뉴를 먹어도 어떤 수준이냐가 더 중요한 거야. 양보단 질이란 뜻이야. 이러면 이해가 되니? 내가 쪽팔려서 얼굴을 못 들겠다 정말. 빨리 가라. 그렇게 숨어서 도망가듯 가방을 들고 나오는데 눈물이 정말 하염없이 떨어지더라고요. 집에 가서 남편을 붙잡고 한참 울었습니다. 여보, 어머님 너무하신 거 아니야? 아, 진짜? 엄마가 그러셨다고? 믿기지가 않네. 내가 당장 내일 전화할게. 미안해, 여보. 너무 고생했어. 내가 미안해. 남편은 딱 박쥐 같은 스타일이에요. 제 앞에서는 제 편, 어머니 앞에서는 어머니 편이라서 사실상 도움도 안 되는 인간이었죠. 첫 생신의 폭풍을 겪은 뒤 결혼 3년 동안 10월은 제게 지옥과도 같은 달이었어요. 첫 생신이 지나고 저를 진짜 미친 듯이 괴롭히셨죠. 그 선물 얘기에 다른 집 며느리들은 이런다더라 저런다더라부터 시작해서 정말 듣다 현기증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그렇게 두 번째 생신이 다가왔고 진짜 이해가 안 되긴 했지만 1년 내내 욕을 먹었던 기억이 있기에 본인 좋아하는 명품 가방과 용돈을 남편과 함께 해드렸고 입이 찢어지더군요. 그런데 제가 우려하던 상황이 온 거죠. 이게 한두 번 해주다 보면 습관이 되어 더 큰 걸 요구할 거라는 걸 우려했었는데 역시나 시어머니는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이제는 생신이 아닌 결혼기념일을 챙겨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예, 내가 진짜 이런 말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어쩜 너는 그렇게 하나뿐인 시부모한테 소홀하니? 뭐 때문에 그러세요, 어머니? 뭐긴 뭐야. 아니 모임에 나갔는데 다른 집 며느리들은 시부모 결혼기념일이라고 차 바꿔주고 용돈 주고 여행도 보내주고 그런다는데 너는 어쩜 그런 게 없니 정말. 아유, 네가 이러니까 내가 너한테 정을 제대로 주지를 못하는 거야. 알겠니? 어머니, 성준 씨도 저희 부모님 결혼기념일 안 챙겨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 생신 때도 그렇게 고가의 선물 안 해요. 오히려 저희 살림에 보태라고 용돈을 드려도 다시 주거든요. 말이 나왔으니 말씀드리는데 저희 사정 뻔히 아시면서 왜 그러세요, 정말? 어머니 생신 챙기는 것만으로도 저희 빠듯해요. 이래서 능력 있는 며느리가 집에 들어와야 팔자가 피지, 팔자가. 내가 뭐에 올려서 니네 결혼 허락한 게 한이다, 한이야. 아무튼 곧 결혼기념일이니까 뭐든 챙겨서 보내. 모임 내에 위치가 있는데 그래야 나도 면이 조금 살지 않겠니? 아니요, 어머니. 어려울 것 같아요.
너 따박따박 말대꾸 하고 그딴 식으로 할 거면 그냥 이혼해. 지금이라도 빨리. 성준이는 어차피 처음 찍어둔 신부감이 넘치고 넘쳐. 본인에게 고가의 선물을 결혼기념일과 생신 이렇게 챙겨주지 않을 거면 이혼하라는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눈이 확 돌았지만 어쩌면 늘 그렇게 사시던 분이고 그 모임 내에서는 이게 당연한 건데 내가 너무 내 수준만 강요하는 건가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남편과 진지하게 대화를 했어요. 여보, 오늘 어머님이 결혼기념일도 챙기라고 말씀을 하는데 솔직히 우리 형편 뻔한데 어떻게 매번 이렇게 고가의 선물을 드릴 수 있어? 당신 상황을 정리해봐. 그냥 민주야 좀 해드리면 어디가 덧나니? 왜 너네 부모님은 아무것도 못 받는데 우리 부모님만 챙겨주니까 아까워 죽겠어? 그럼 장인어른 장모님도 그냥 받으시라고 해. 내가 빚을 내서라도 해드릴 테니까. 그리고 이런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엄마 말 다 맞아. 좋은 자리 정말 많았는데 다 저버리고 당신 선택한 거야. 그러니 그 수준에 당신이 맞춰주는 게 맞지. 우리 부모님이 정상이지. 따지고 보면 자식들 잘 살면 그만이라고 너네 형편에 보태라고 그렇게 해주는 게 더 이상적이지. 어떻게 어머니가 맞다는 식으로 말하지 지금 당신? 그리고 이 결혼 내가 하자고 사정했어? 당신이 그랬잖아. 그럼 그런 여자들이랑 결혼하지. 왜 수준 떨어지는 나랑 결혼해서 너도 나도 서로 고생을 하게 만들어? 아, 그만하자, 그만해. 당신이 안 해주면 내가 해주면 되는 거야. 막말로 내가 내 돈 벌어서 우리 부모님 챙기겠다는데 웬마가 당신이 뭔데? 말 그딴 식으로 할래 정말? 시끄럽고 결혼기념일에 차 바꿔드릴 거야. 어차피 이렇게 된 거 나도 이제 당신 눈치 안 보고 행동하는 게 좋겠다. 그게 건강에도 더 좋을 것 같네. 나랑 의논 없이 그렇게 하기만 해. 그때는 정말 당신이랑 나랑 끝인 거야. 남편의 숨겨진 실체를 봤던 날이라고 해야 할까요?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결혼 생활 내내 시어머니 수발 들고 저 말 같지도 않은 과한 생신 챙기느라 허둥지둥 정작 남편과는 부부로 사는 느낌도 없었죠. 술 좋아하고 사람 좋아하는 사람인데 연애 때는 늘 저와 함께 술을 마시고 놀았다면 이제는 저만 아니면 된다고 하는 사람이고 점점 변해가는 그 모습에 외로움을 느끼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특별히 서로 멜로틱한 분위기도 원하지도 않았고 노력하지도 않아서 정말 신혼부부인데 이게 가능한가 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세는 당연히 생길 수 없었고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이게 가장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 남편이 결혼기념일 때 제 허락 없이 외제차 선물을 드렸고 싸울 것도 뭣도 없이 진지하게 늘 고민하던 결혼 생활을 접기로 했습니다. 우리 여기까지 하자. 뭐라고? 이혼하자고. 서류는 내가 준비했고 여기 적어. 하, 이거 진짜 골 때리네. 야, 민주야, 정신 차려, 너. 너 이혼녀 되면 누가 거들떠나 볼 것 같아? 와, 진짜 골 때리네, 골 때려. 너 전에 물었지? 잘 나가는 여자들 두고 왜 너랑 결혼했냐고. 그 대답 지금 해줄까? 비아냥 거리지 말고 똑바로 말해. 너 멍청해 보여서, 순진해 보여서 결혼한 거야. 내가 원래 한 여자를 진득하게 못 만나거든. 근데 딱 너는 내가 바람을 펴도 모르거나 알아도 그러려니 참고 살 여자로 보였거든. 애 낳으면 애나 키워주고 뭐 그런 정도? 딱 넌 그 수준이어서 내가 데리고 살려고 했던 건데 이게 기어오르는 거 봐라. 조용히만 있으면 되는 걸 왜 이렇게 일을 복잡하게 만드니 너는 피곤하게. 말 다 했어? 진짜 사이코 아니야 이 그 완전? 너 같은 거랑 더 말 섞고 싶지 않아. 당장 이혼해. 사실 저 말을 듣고 온몸이 부르르 떨리고 당장 이 상황을 피하고 싶더라고요. 돌변해서 말하는 전 남편이 너무 무섭기도 했고 서로 사랑으로 시작한 결혼이었는데 알고 보니 저만 사랑이었고 이용을 당했다는 것에 대한 분노가 치밀었죠. 야, 민주야,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돼? 나도 너가 이렇게 땡땡이인 줄 알았으면 결혼 안 했어. 이혼이야 뭐 하면 되는 거고. 근데 하나만 충고해 줄게. 너 진짜 매력 없어. 오죽하면 여자가 옆에 누워있는데도 내가 잠만 자겠냐?
반성 좀 해, 알겠어? 어차피 넌 늘 내 옆에 있을 거니까 급할 때는 너로 떼어보려고 했는데 넌 도저히 건들지도 못하겠더라. 이혼합시다 해요. 감사하네요. 미친놈아, 너 진짜 너 같은 쓰레기를 몰라보고 속아서 결혼한 내가 미친년이지 누굴 탓해. 정말 사이코가 됐던 전 남편에게 너무나도 큰 상처를 받고 이혼을 하게 되었고, 저는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떨어진 자존감도 그리고 생겨버린 우울감도 집중적으로 저에 대해서 살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괜찮아졌을 때쯤 지옥 같던 10월이 다가왔고 이혼을 했는데도 부들부들 생각나고 떨리더라고요. 트라우마처럼 남아버린 10월의 저주 같은 기억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받았는데 그 전화 한 통이 모든 상황을 뒤집었습니다. 여보세요? 누구세요? 나다 민주 맞지? 목소리 들으면 알 거고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말이다. 너네 그렇게 갈라서고 한 번에 제대로 사과도 못하고 했지 않니? 성준이도 너한테 몹쓸 말 많이 한 것 같던데 진심을 다해서 사과하고 싶어 전화했다. 아니요, 필요 없어요. 이런 식으로 전화하지 마세요. 그게 더 소름 끼치니까. 그러지 말고 다음 달에 내 생일 때 와라. 너도 와서 사과받고 얘기도 하고 좋게 풀자꾸나. 뭐라고요? 생일이라고 하셨죠, 지금? 이때 욕을 한 바가지 하려다 좋은 아이디어 하나가 떠오르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이혼할 때 상처는 저만 일방적으로 받고 끝나서 늘 그거에 대한 분노가 치밀었는데 당당하게 함께 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생일. 언제인지 알지? 뭐 이제는 며느리는 아니어도 내가 너 딸같이 늘 생각했으니까 마음을 담은 선물 기대하마. 대놓고 선물을 기대야 한다는 노망난 노인네 같으니라고 대단하다 싶었죠. 저는 크게 뭘 준비하지 않았고 큰 상자 하나를 준비해서 갔습니다. 그 모임 때 봤던 그 사람들과 전 남편, 신우, 시부모 이렇게 자리에 있더라고요. 아니, 이혼한 며느리가 온 거야, 지금? 어머, 세상에. 민준 내가 불렀어. 그렇게 괜찮다는데도 내 생일을 챙겨주고 싶다고 그러길래 괜찮다고 오라고 했지. 앉아라. 아니, 근데 왜 이렇게 쇼핑백이 크냐? 명품에 미친 노인네라서 큰 박스 컷 쇼핑백을 일부러 명품 브랜드 걸로 담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앉아서 뭐 밥 먹고 싶지도 않고 해서 그냥 바로 드렸어요. 좋아하시는 그 선물. 어머님, 그냥 선물부터 받으세요. 어머, 그럴까? 얘도 참 성격도 급하지. 어머, 이거 그거 아니야? 나 손 떨린다, 얘. 얼마나 쓴 거니, 대체. 그렇게 쇼핑백에서 일방상자가 나오니 그 표정이 변하는 시어머니. 이게 뭐니, 민지야? 이거 명품 가방 아니니? 제가 열어드릴게요. 상자를 오픈했고 그 안에는 제가 엿을 가득, 정말 한가득 넣어서 갔거든요. 그리고 엄청 큰 가방도 들고 갔는데 역시 그곳에도 엿을 한가득 넣어서 갔습니다. 먼저 상자에 든 엿부터 시어머니 머리에 뒤집으며 말했죠. 어머니, 엿 드세요. 많이 드세요. 어머, 이 미친. 너 뭐하는 짓이야? 엿 좀 드시라고 이 미친 노인네야. 내가 누구라고 전화해서 선물 그거를 해? 완전 그지 같은 노인네 아니야? 왜 그러고 사니? 왜 그러고 살아? 남은 생도 얼마 안 남았을 텐데 사람답게 살다 가세요. 이년인, 너 돌았어? 돌았냐며 제 머리채를 잡으려는 시모를 피해서 챙겨온 큰 여행 가방을 뒤집으며 엿을 던졌습니다. 뭐해요? 엿 드시라고요, 엿. 어머니, 엿 드시라고요. 시모는 엿에 깔려서 엉엉 울고 전 남편은 힘으로 저를 말리려 했지만 엿을 미친 듯이 던져주며 머리채를 확 휘어잡아주니 피하더라고요. 광기 어린 제가 무서웠겠죠.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엿과 저 그리고 시모를 피해서 슬금슬금 집으로 안전귀가들 하셨고 저는 우는 시모에게 말했어요. 그렇게 좋아하는 선물 잔뜩 싸들고 왔는데 먹어보지도 않네? 엿 까줘요? 너 그만 못해 정말? 너 어쩔 거야? 내 이미지 어쩔 거냐고.
당신 수준은 딱 이 정도야 바닥. 인성도 그지같이 근성도 그지같이 똑바로 살아 그니까. 한 번만 나 더 건드리면 그때는 엿이 아니라 더한 걸 선물해 줄 거야. 난 이제 갈 테니까 니들 다 조용히들 살아. 내 눈에 띄지 말고 엿이나 먹으면서. 한바탕 엿을 날려주고 왔는데 어찌나 속이 후련하던지 모릅니다. 지금은 심리적으로도 많이 안정이 되었고 전날 엿부리고 날린 거 생각하면 속이 다 시원해서 웃음이 절로 나요. 오늘 제 사연을 들어주신 모든 분들 우리 당한 만큼 꼭 돌려주며 행복하게 살아봅시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